네, 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은 이 비거리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. 사실 이 시즌이 되면은 내년 계획들을 세우시잖아요. 네. 거기에 꼭 들어가 있는 게 비거리를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아마추어 분들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이 비시즌 때는 내년 시즌을 위해서 비거리를 늘리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이 뭔가 이 테크닉적으로 스윙을 교정하는 것보다 이 선수들은 운동을 더 많이 하고 또 몸의 어떤 크기를 좀 볼륨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사실 운동을 평소에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네. 골프에 대한 어떤 운동을 할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이 테크닉적으로 거리를 늘리려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테크닉적으로 우리가 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일단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백스윙 크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평소에 내가 공을 세게 못 치니까 연습장 가서 연습공을 좀 많이 쳐야겠다. 그냥 음. 세게 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연습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레슨을 받으러 오신 분들 들어보면 난 거리가 안 나는데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죠? 어깨 회전이 안 된다. 해서 연습생 하실 어. 때도 탑에 올라가서 계속 이렇게 펌프질을 하고 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사실 이렇게 큰 백스윙을 해도 이 정타에 잘 맞추지 못하고 오히려 비거리가 평균적으로 줄어들고 이런 나쁜 네. 결과로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프로들처럼 어떻게 하면 이제 비거리를 좀 늘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비거리를 늘리려고 할 때 실제로 이제 백스윙 크기도 중요하고 임팩트 순간에 큰 힘을 주는 게 중요한데 나도 이 프로들처럼 어떻게 하면은 그런 동작들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자, 일단 이 큰 백스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아마추어 분들 들이 이제 실수하시는 게 어깨 턴을 많이 하려고 백스윙을 하세요. 근데 여기서 이제 펌프질을 하고 이제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음. 사실 막상 칠 때는 어깨 회전을 똑같이 하고 팔만 넘어갔다 내려오는 경우가 있죠. 네. 근데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헤드가 다닌 길이 길어지기 때문에 스피드는 올라가지만 이 정타에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. 하지만 선수들 스윙을 보면 어깨 크게 들지 않았는데 공이 많이 가고 세게 맞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큰 백스윙을 생각할 때 이제 아마추어분들이 실수하는 게 헤드의 위치 혹은 손의 위치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신경 쓰시고 크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. 그렇지만 선수들 같이 이제 큰 백스윙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손의 위치적인 부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꼬임을 더 크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음.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꼬임은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백스윙 올렸을 때 손의 위치를 많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체와 하체가 얼마큼 분리되는지 이 부분을 좀 더 과장해서 좀 늘리게 되는데 사실 그 상체를 움직이는 느낌, 하체를 움직이는 느낌을 따로따로 느껴보신 적은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네. 이 프로들은 이제 이걸 더 늘리려고 노력하지만 일단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이 상체의 움직임과 하체 움직임을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그 상체의 움직임을 느낄 때 일단은 하체를 좀 잡아놓고 이 상태에서 상체의 움직임을 이렇게 느껴보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면 우리가 어깨 회전이라고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어깨의 움직임은 이렇게 돌리는 것밖에 안 되죠. 네. 그렇죠. 그래서 어깨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동작을 느낄 수가 없는데 이 견갑이나 아니면 상체의 어떤 명치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저는 이제 도리도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도리도리 좀 많이 해보세요. 그래서 일단은 작은 움직임이라도 느껴보는 게 먼저입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꼬임이라고 하면은 하체를 좀 잡아놓은 상태에서 살짝 움직이는 정도가 꼬임이에요. 그래서 이 꼬임 없이 팔만 많이 넘어가면은 우리가 팔은 많이 가고 헤드는 많이 갔지만 큰 꼬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이 손의 위치는 좀 적지만 상하체 분리가 많이 일어난 스윙은 작지만 우리가 꼬임은 많아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동작을 그 이제 스틱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면 이 빨간색과 노란색 스틱 갖고 왔는데 이게 네. 아까 껴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. 죄송합니다. 이게 자, 여기 벨트 구멍에 끼고 음. 이 상태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위에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스틱이 지금 나란히 있는 거는 꼬인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. 네. 그렇죠?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백스윙 올렸을 때 이 노란색과 빨간색이 분리되는 양이 꽈진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. 음. 근데 이 스윙이 이제 유연성이 좀 안 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꼬임을 잘 못 만드시는 분들은 같이 가는 거죠. 그래서 이 꼬임 그렇죠. 정도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적게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
아마추어 분들도 공을 칠 때 뭔가 꽈진 느낌이 없으면 때릴 수 있는 느낌이 안 나요.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상태에서 팔로만 넘어가서 이 승모나 어깨 쪽에 경직이 되는 음. 거를 꽈졌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뭔가 내려치기 때문에 아웃인 궤도와 엎어치는 동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많이 돌려서 분리되는 동작을 만들어 줘야지만 우리가 꽈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 평소에 그냥 이 상체만 움직이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도리도리 느낌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. 그래서 음. 이 몸이 많이 굳어지신 분들은 이렇게 안 움직이고 아마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음. 꽤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지금 TV를 보고 계시더라도 앉아서 하체가 고정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견갑 있는데 그렇죠? 이곳을 자꾸 늘리려고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이제 하체 리드가 중요한데 그 동작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체만 이렇게 움직이는 그렇죠? 되게 어. 이상하죠 지금 저도 우와. 정수리 잘 고정돼 있고 이제 되시는데요? 빨간색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네. 이 동작을 자유롭게 해야지만 뭔가 상하체 분리를 만들면서 그 꼬임을 잘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동작을 그 따로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연습을 했잖아요. 그 여기서 이 양을 늘리는 연습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 연습 방법을 많이 갖고 온 이유가 겨울에 집에서 네. 하셔야 돼요. 몸이 굳어 있고 몸이 똑같은데 내년에 거리를 늘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제자리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그쵸. 이런 동작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자, 이 상태에서 자 다리에 사선으로 이렇게 놓을 거예요. 스틱을 사선을 놓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 채를 가슴에 얹고 이 하체는 이 사선에 맞춰주는 거죠. 네. 예, 그럼 한 40도 정도 도는 느낌인데 이 상태에서 어깨 회전만 늘려주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하체는 물론 잠깐 움직이긴 하지만 좀 저항력을 만들어서 좀 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상체 움직임을 만들어서 뭔가 상하체 분리를 좀 더 극대화시키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아마 처음에 잘 안 되면은 한 요 정도까지밖에 안 움직일 수 있어요. 네. 근데 이거를 조금씩 늘려가는 연습을 해보시면 이 뒤에 있는 견갑골이 있는데 요 우리 그 날개뼈라고 하죠. 네. 네네. 혈배 있는 쪽에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. 음. 그래서 이런 동작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스윙은 작지만 우리가 꼬임을 더 많이 만들어서 작은 스윙이라도 힘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동작을 한번 제가 스윙이 좀 작잖아요, 그렇죠? 네, 그 스윙 좀 해보면 일단 너무 크게 들면은 물론 헤드 스핀은 올라가지만 정타에 맞을 수 있는 좀 확률이 좀 적어지니까 우리가 좀 적은 스윙이지만 네. 자. 공을 이렇게 때릴 수 있는 힘을 모아주려면 우리가 상하체 분리가 일어나야지만 훨씬 더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저는 그 선수가 좀 기억이 나는 게 전 세계 랭킹 1위고 지금은 리그로 이제 이적한 스페인의 졸람 선수가 네. 있잖아요. 졸람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을 보게 되면 백스윙 되게 작아요. 네. 되게 짧은 것 같죠. 막 백스윙 거의 어깨까지밖에 안 가는 듯한 동작이 보이는데 비거리는 또 엄청 많이 나가요. 맞습니다. 네. 근데 결국에는 조민준 프로가 이게 얘기한 대로 한 거죠. 네. 졸람도. 근데 졸람이 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. 본인은 어렸을 때 백스윙의 크기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백스윙은 최대한 낮게 하는데 오히려 비거리를 더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네. 그럼 결국 조민준 프로가 얘기한 꼬임에 대해서 느껴보라는 얘기를 했던 거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네. 아까 이렇게 라인으로 돼가지고 스트레칭 했던 게 저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네. 아마추어 분들께. 맞아요. 왜냐면 추천합니다. 네. 저도 저거 해야겠어요. 왜냐면 아마추어 골퍼들은 사실 그렇게 스윙을 늘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했을 때 몸의 느낌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. 맞아요. 그리고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할지도 막연하게 머리로 이게 분리가 돼야 한다, 명치가 움직여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어쨌거나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제공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네. 겨울에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꼭 하셔야 됩니다. 할게요. 자, 그러면 이제 요 백스윙의 분리를 우리가 좀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. 뭐냐면 우리가 선수들 스윙을 보면은 정지된 상태의 사진의 모양과 혹은 이제 슬로우 모션을 보면은 어쨌든 이 동작이 몇 도가 돌았는지 정확히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탑에 올라갔을 때는 하체가 45도가 돌아야 되고 어깨턴이 100도 이상 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근데 그 동작은 그 순간에 그 각이 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선수와 아마추어 분들의 이 차이점은 어떤 게 있냐면
그냥 쉽게 45도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기 편하게 50도라고 돌게요. 네. 그래서 하체는 탑에 갔을 때 50도가 돼 있고 어깨가 100도가 돌아서 이 50도에 대한 꼬임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. 탑에서 이 50도의 하체 모양은 사실 이 전에 55도까지 갔다가 돌아온 걸 수도 있어요. 그 말은 뭐냐면 이 상체가 끝나기 전에 벌써 하체는 그 다음 동작을 이어져서 그 사이에 벌어짐, 꼬임은 더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레슨 여기까지만 듣고 TV를 만약에 끄신 분들은 네. 큰일 나는 거예요. 망하는 거예요. 왜냐면 하체 고정하라고 오케이 난 많이 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좋은 그 꼬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가 다닐 수 있는 길이 길어져야지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구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. 거기에 헤드의 가속을 내기 위해서 꼬임을 더 만드는 것뿐인데 여기서 더 많은 그 길을 만들지 못하고 잡아놓고 백스윙 억지로 하고 있다. 이거는 사실 더 경직되고 오히려 체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망가뜨리는 길입니다. 그래서 이 프로들이 하는 동작은 이 백스윙이 올라갔을 때 벌써 이 50도를 지나서 55도 정도의 양을 더 돌려놓고 그 다음에 상체가 끝나기 전에 뭔가 하체의 리드로 이 벌어짐을 만든다는 거죠. 그러면 여기서 백스윙 가는데 하체가 디뎌주는 요 동작으로 이 스트레치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팔은 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왼쪽 등판에 있는 근육이 쫙 늘어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근데 너무 굳어 있는 분들은 그런 동작을 할 수가 없죠. 그리고 대부분 이제 잘못된 동작은 이미 하체를 멈춰놓고 하체도 멈춰놓고 팔이 갈 때까지 모든 몸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운스윙 내려오려고 하면은 가서 기다렸다가 다운스윙이 몸이 먼저 리드가 된다. 사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이 갔다가 오면서 이 뭐 승모근이나 가슴이나 이런 쪽에 뭔가 타이트한 느낌이 들면서 이 동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효율적으로 꼬임을 더 극대화시키면서 칠 수가 없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환할 때 조금 더 이 꼬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연습 스윙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. 뭔가 스텝을 밟아라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스윙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이 손이 다 가기 전에 명치를 지날 때쯤 벌써 왼쪽 다리는 리드. 그렇죠? 백스윙 올라가서 끝나기 전에 리드 하면서 이 왼쪽 등을 최대한 늘리려 노력하셔야 돼요. 자, 한번 쳐보면 자, 그래서 다 가서 기다렸다가 다운스윙 되는 것이 아니라 백스윙 가는데 네. 그렇죠. 진짜 조금 더 뭔가 연결까지. 끝나기 전에 벌써 하체 리드를 해줄 수 있다고 하면 그 사이에 뭔가 분리되는 양을 만들 수가 있어서 훨씬 더 큰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꼬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헤드부터 가고 팔이 가고 몸이 가고 그 다음에 이 팔로 당기면서 뭔가 상하체 분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체가 따라가고 내려올 때 역순으로 내려오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. 자, 우리가 더 많은 꼬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하체로 저 끝에 있는 헤드를 보내는 느낌으로 어떤 느낌이냐 과장해서 보여드리면 하체로 리드를 하고 던져주는 느낌이에요. 그렇죠? 네. 그러니까 하체를 탑에 가서 좀 안 돌고 잡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돌아도 되는구나 하체를 많이 돌아도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미리 돌아놓은 하체를 벌써 하체를 다운스윙으로 연결을 시켜준다고 하면 많이 돌아갔지만 다시 돌아오면서 이 하체의 각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시작을 꼬임을 만들기 위해서 팔로만 가서 뭔가 등을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우양우를 하면서 이 상판을 돌려주면서 끝나기 전에 하체를 뭔가 보낸다 이런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가장 좋은 연습은 아까 보여드렸던 스텝 연습이에요. 그냥 이 상태에서 오른발을 디디면서 채를 던지고요. 던지고 딛고 그렇죠? 던지고 딛고 이런 느낌을 연습하시면 그런 리듬이 좀 몸에 익혀지면서 실제 스윙에 좀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디디면서 등이 늘어나면서 이 오른쪽 공간이 많이 그 확보가 돼서 네. 인에서 내려오는 동작도 잘 이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. 네. 여러분들이 상체를 덤비려고 하지 마시고 자 백스윙 좀 작게 들지만 네. 뭔가 좀 더 잡아놓고 때릴 수 있는 뭔가 하체 리드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. 와. 보통 이제 뭐 저도 다른 분야기는 하지만은 뭐 샌드백으로 펀치를 친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 다 같이 갔다가
다 같이 와야지. 네. 예를 들어 상하체 분리가 없이 네. 같이 갔다가 그래 같이 시작하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펀치를 칠 때도 세게 치지 못하는데 내가 펀치를 정말 세게 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상체라든가 팔은 뒤로 가고 있는데 하체는 앞으로 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서로 분리가 됐다가 딱 들어갔었을 때는 정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근육이 늘어났다가 다시 또 튕겨나가는 그런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조민준 프로가 이야기했던 네 그런 이제 상하체 분리에 대해서 더 이제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.